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자꾸 하기도 조금 좀 민망한데, 어쨌든 오늘 또 조사가 나온 걸 보니까 29%로, 예, 20% 지지율. 물론 뭐 20%대 이제 높은 20%대인데, 어쨌든 기분은 나쁘지 않은 2로 시작하니까. 네, 네. 아, 이게 좀 여러 가지 국정 동력을 살리는데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제가 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령 뭐 특보들을 구성하면서 네. 특보들을 일일이 국민 앞에 설명하라라는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지지율 높이시려고 자꾸 이제 현장 다니면서 네. 현장과 이제 컨택을 하고 예, 소통 그러시는 행보를 좀 강화하고. 그런데 계시고요. 그것은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네.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라. 네.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야죠. 인사 문제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고치겠습니다라든가. 네. 또 그다음에 소통을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장관과 어떤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라든가 핵심을 얘기하고 그 핵심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청와대 개편해야 되는데 개편한다고 열심히 해놓고 나서 또 그다음에 또 뭐 민정비서관실에 또 다시 또 무슨 검사를 불러왔다거나 또는 TK를 불러왔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네. 핵심에 대해서 대통령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 원장님은 이제 핵심은 바로 이제 인적 쇄신. 그렇습니다. 쇄신과 소통의 문제에 말씀하시는 대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건보료 개선한 문제라든지 뭔가 해야 될 일까지도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이것도 무슨 역풍불까 눈치 보고 이러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연말 정산 문제에서 하나 또 펀치 네. 하나 맞으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보료 문제, 네. 그것까지 지금 이제 뭐 거의 백지화 시켜버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이 핵심을 아까 말씀하신 핵심을 지금 잘못 짚으셨다. 네. 총리 바꾸고 이걸 지금 자꾸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핵심은 네. 그 3인방 네.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3인방을 그대로 두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냥 담당 업무만 조금 조정하신다. 네. 그런데 그리고 또 민정수석이 사실 국민들한테 제일 관심 있는 게 민정수석입니다. 네.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있는 뭐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를 전부 다 컨트롤하는 데니까. 근데 여기에 계속 같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민정수석을 네. 이 검찰의 엘리트만 쓰는 겁니다. 네. 검찰 출신의 엘리트만. 네. 근데 제가 생각에는 검찰의 엘리트는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자기 전력을 기울여야지 청와대는 있죠. 수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어떤 네.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인데 다만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 감찰이라든가 청와대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그래도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들이는데 제 생각엔 그래서 좀 검찰에서 엘리트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검찰에서 맨날 엘리트로 나간 사람만 청와대 그게 들어가거든요.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최대의 법무법인 김앤장 네. 또는 태평양에 갔다가 그 사람이 들어가고 다시 나오면 또 들어가서 이렇게 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걸 회전문인사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느끼기에는 바꾸긴 바꿨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바꾼 거예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총리 바꾸고 이러면 국민들이 내가 그걸 알아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아니고 지금 계속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알겠습니다. 불통이라고 느끼고 있는 네. 대통령, 예. 예, 대통령. 뭐가 핵심인지 한번. 예, 네. 토론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안 보여주니까 토론이 없는 줄 알았다 이러는데. 네. 그렇다면 청와대 참모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었겠죠. 청와대 참모들이 정말 대통령을 보좌할 정도로 전문가들이었고 토론이 있었다면 엉터리 정책들이 나올 리도 없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네. 사실 제가 여기서 40%가 무너졌을 때 이 자리에서 30%가 무너질 수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고를 했었죠.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더 놀라운 것은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20% 이하의 지지입니다. 거기다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그 지지가 41%, 그리고 그 반대가 48%, 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는 더합니다. 지지가 32, 반대가 61이나 돼요. 2배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남권도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민심이 왜 옮겨가겠습니까? 그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예컨대 김기춘 실장이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바꾸지 않는 데도 있지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지난 2년 동안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나아진 게 없다. 더 못해졌다. 자영업자들은 전부 다 불황으로 파리를 다 날리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겨울철에 파리를 날 수가 없는데 겨울철에 파리를 날리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런 황당한데 작년 그 4분기 그 경제 성장률 0.3%에 불과합니다. 이건 한국은행 자료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온통 국가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겠다, 잠재 성장률을 4%까지 올리겠다 이러지만, 그리고 한국은행 지금 자료로는 잠재 성장률이 3.5%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국민들 중에, 우리 경제학자들 중에요, 실물 경제학자 중에는 이걸 믿는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요. 이미 잠재 성장률은 끊임없이 추락을 해서 아마 2%대 이미 진입을 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도 어려워져가 있고, 그리고 중산층은 다 무너져서 빈곤층으로 전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복지를 하면 그러면 많이 나아지냐, 무상복지를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무상보육하고 무상급식하는 것을 내 주변에 나아졌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는 중산층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마지막 주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조금 뒤에 다시 말씀 나눠보시고 좀. 제가 한 말씀만 예. 이제 지지율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예. 청와대가 현 그 지지율 하락을 너무 쉬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네. 청와대에서 현내 상황을 보는 의식이 네. 지나치게 아니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네. 소통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다. 네. 지금 마치 특보단만 갖다 놓으면 네. 대대적인 소통을 할 것처럼 네. 특보단을 굉장히 키우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이 없고 특보단이 없어요. 특보단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조직이 아닙니다. 청와대 조직도 아니고 어떤 특수 업무를 수행할 때 기존의 청와대 조직은 정부 조직 가지고 안 될 때 특보단을 활용하는 거예요. 특보단은 기본적으로 소통의 의미 채널이 아닙니다. 네. 특보단은 성격도 무보수고 명예직이에요. 네. 아니 무보수고 명예직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자기 본업이 있는데. 장관은 본업 다 그만두고 왔다 그러던데. 그러면 정말 신적인 존재인데 네. 장관은 봉급을 받고 네. 명예보다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전업 장관이에요. 전업. 그러면은 그 소통을 하라. 네. 그리고 국민의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장관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든지 칭찬해가지고 오늘 대통령이 어느 장관의 보고를 받고 네. 이런 걸 지시했다. 이게 신문 뉴스가 돼야지. 알겠습니다. 매일같이 무슨 티타임하거나 신문에 나오고 이걸 소통으로 여기는 이렇게 아니한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 지지율을 올리겠습니까? 이래 갖고 보수 정부가 국민들한테 딸 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네. 예. 자, 마지막 주제로 바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분 다 뭐 열변을 토하고 계셔서 저는 막 말이 좀 꼬였습니다. 자, 아까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증세 없는 복지 예. 지금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지금 아주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께서 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네. 뭐 모든 통치자가 다 그렇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런데 앞으로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지금이 20대, 30대가 우리 사회의 주력이 되었을 때 네. 이 박근혜 정부를 굉장히 공격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보편적 복지는 능력이 없으면 안 해야 돼요, 우선. 그리고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영국에서 이미 실패를 해서 철회를 한 정책까지 우리는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상보육 하나만 딱 보더라도 스웨덴은 또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15시간에서 40시간까지밖에 제공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업주부든 일하는 엄마든 몸이 아픈 엄마든 무조건 일괄적으로 제공을 하잖아요. 0세부터 1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네. 한 달에 75만 원씩 1년에 9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돈이 많아서 그러면 괜찮아요. 돈이 없으니까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1년에 중앙정부 채무만 40조에서 50조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적자가 지금 30조가 확실히 넘어요. 거의 40조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중앙정부 채무가 또 한 50조 또 늘었을 거예요. 지방정부 채무가 계속 또 늘립니다. 그리고 공기업 채무, 12개 기업이 영업이자로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를 못 갚으니까 공기업 부채가 계속 늘어요. 지금 국가 채무가 제 생각으로는 1200조가 이미 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위험 한계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빚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지금 20대가 갚아야 돼요.
지금 대학생들 지금 30대가 앞으로 20, 30년 뒤에 다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이 그때 박근혜 정부를 평가할 때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능력 없이 무상복지를 했다. 차라리 세금을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독일처럼 많이 거두든지 걷든지, 예, 복지를 부가세를 줄이든지. 그 나라는 네. 부가세가 19%입니다. 스웨덴은 24%고 그러면 소비과세를 그쪽처럼 많이 거두든지 알겠습니다. 왜 그쪽 나라보다도 우리 법인세는 우리 법인세가 높은데 법인세 탄핵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야당도 네. 근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번 잠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상위 1%의 부유층에게 증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And let's close the loopholes that lead to inequality by allowing the top 1% to avoid paying taxes on their accumulated wealth. We can use that money to help more families pay for child care and send their kids to college.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1% 부자들한테 지금 세금 걷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슨 법인세를 올려야 돼? 야당은 지금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 주장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세계적으로 모두 지금 빈부 격차에 대해서 네. 아주 지금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전부 다. 네. 그래서 프랑스의 누구죠? 그 대학 교수 피게티. 피게티가 쓴 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식자층에서는 뭐 요새 바이블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을 해소하기 불평등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 예, 그 세금을 어떻게 매기느냐. 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국민 투표까지 했어요. 네. 이 부유세를 매기자. 근데 네. 부결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가 투명하니까 네. 이 부자들이 돈을 정당하게 형성했고 네. 만일 부유세를 매길 경우에 국외로 재산 그건 도피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전이 되면 스위스 국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게 그래서 제 되면. 생각에는 네. 지금 부유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빈부 격차가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사람들이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 건 참아도 아픈 건 못 참는다고. 네.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빈부 격차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정보력의 차이입니다. 네. 누가 얼마나 많은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따라서 그 부가 갑자기 늘어나기도 하고. 그게 바로 빌 게이츠나 이런 그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벌이 되고 네.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중국의 마윈입니까? 마윈. 그 친구가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IPO를 했죠. 주식 네. 공개라 그러나요? 예. 그걸 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에는 얼마나 빈부 격차가 심합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정부가 이런 정보력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정보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무슨 지적 정보도 있고 그런 정보력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빨리 시행해야지 빈부 격차를 줄여야지 지금 세금 누구한테 걷고 뭐 이런 아니, 정도는 문제야. 근본적인 그게 더 대책이 아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짧게 1분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네. 짧게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부유세가 아니고요. 이번에 오바마가 그 연두교수에서 얘기한 것은 자본소득하고 배당소득 상위 소득. 1%에게 예. 세금을 4%를 더 올리자는 겁니다. 네. 부유세는 아니에요. 뭐 부자들한테 뭘 재산을 뺏어다가 뭐 그러니까 하는 그런 개념이 예, 아니라 배당소득세 구간 하나 더 올려서 네. 거기를 4%를 더 올려받겠다.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결론으로 한번 민 위원장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딱 하고 저도 하겠습니다만 가령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네. 가령 그 건보료 문제 네. 자 누군가는 2만 원 내고 있는데 네. 그 자살한 분들은 5만 원씩 내고 있었다. 저요? 네. 저만 해도 30만 원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말을 제가 줄이는데 예. 잠깐만 앉아 계시죠.